7월 13일 월요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치과 의료기관에 포함한 의료기관의 의료 폐기물 관리 기준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은 법에서 정한 배출기관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리 배출과 보관, 운반,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업자재표준위원회는 의료 폐기물 전 과정의 관리 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14회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호덱스 2026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와 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임상지견과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치료 노하우가 공유됐습니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디지털 구강 스캐너와 캐드캠, 임플란트 솔루션 등 최신 치과 기자재와 경영 솔루션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지난 5일 삼성동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농구 운동을 위한 스포츠 치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닥터 제일치과 이은석 원장이 구강 스캐닝을 활용한 스포츠 마우스 가드 제작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두환 교수가 농구 경기 손상과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김준용 전 프로농구 선수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구정규 교수는 스포츠 외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 방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4일에서 25일 6.25 전쟁 76주년 및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 광화군 주문도 해병대를 방문해 닥터 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치협은 최전방 해병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롯데 웰푸드와 함께 자일리톨 간식구로미도 전달했습니다. 대한양악수술학회가 지난 4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정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회원 간 교류와 학회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K옥션 곽종우 과장이 미술시장과 경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회원들은 학회 발전 방향과 협진의 중요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광주시 치과의사회 정병초 회장이 지난달 18일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광주 세무서로부터 세정협조 유공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광주지부는 성실 납세 인식 제고와 회원 대상 세무 지원을 지속하며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김동혁 교수 연구팀이 지난 9일 발효식품 마이크로바이옴이 구강, 장축을 통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김치 등 전통 발효식품을 살아있는 미생물 생태계로 보고 구강과 장 미생물 환경을 함께 이해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발효식품의 질병 예방 효과를 입증한 것이 아니라 구강과 장미생물 생태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지난달 18일 함안군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11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대 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권 보장과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진료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서구가 지난 7일부터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아는 튼튼하게, 치매는 잘근잘근 치아 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구는 맞춤형 구강건강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틀니관리, 입혀체조 등을 통해 어르신의 구강건강과 인지기능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4일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3만 7천여 명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안착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4만 6천여 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 7천여 명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공 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과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복지, 방문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일 비급여 진료를 정보관리부터 이용,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심평원은 비급여 표준화와 가격 공개, 사전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